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연구 주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짚어보고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다시 한번 같이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점점점 같이 해볼 텐데요. 구현을 위한 환경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서버에서 구현해서 실질적으로 인터프레이팅하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콜앱과 그리고 본인의 또 실습 흔적, 그리고 저랑 매 주차 혹은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흔적은 꼭 GitHub에 올려주세요. 이런 저의 부탁 혹은 그런 requirement가 있을 때 여러분의 흔적을 포트폴리오처럼 GitHub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강의, 즉 2주차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향후 저희 수업 혹은 수업 이외에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베스트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모두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에 대한 키 컨셉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기계를 이용해서 러닝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최적의 답을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저희가 적용한 이 고급 알고리즘이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성능평가 매트릭이 있어야겠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여러분 각각의 연구 주제에 제일 적합할지, 그리고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모델을 만들 텐데 과연 저희의 모델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에도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오게 하려면은 저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만 너무 적합하지 않도록, 즉 뭔가 오버피팅이 되거나 혹은 언더피팅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 머신러닝 컨셉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각의 연구 주제에 제일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매개 변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또 무엇인지, 또한 데이터에서 데이터 전처리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모델인지 이런 것들의 판단 능력이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내용을 저랑 주차별로 차분히 공부를 하시고 또 비디오에서 공부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고 각각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에 적합한 고급 알고리즘, 즉 머신러닝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이 제일 적합할지 스스로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기존 대가들이 쓴 좋은 논문들도 정독하시면서 거의 학기가 됐을 때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실 텐데요.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기계가 러닝, 학습을 한다는 거죠. 초창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들은 거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드코딩된 명령어들이었고 그런 명령어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의 단점은 전문가의 방식과 또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련의 규칙을 다 표현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에서 사람 얼굴 인식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각각의 방식과 또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결국에 기계는 머신이기 때문에 머신이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지 그 로우 레벨에서는 픽셀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화가 돼서 너무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이런 붐이 있었을 텐데 초반부에 뭐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머신이 사람처럼 러닝하는 컨셉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1차 붐에서 많이 활용됐었던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물론 1차 붐을 일으켰지만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의 2000년도 때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2차 붐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머신러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입력이 주어지면 적절한 출력을 만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많은 편지 봉투를 수집을 했을 때 손글씨를 스캔한 이미지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결국에 편지 봉투에 손으로 쓴 우편번호 숫자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의료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성과 음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결국에 분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상, 이미지 기반한 종양 판단 시스템이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못됐다고 신고되는 거래 내역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다면 역시 부정거래, 정상거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즉 머신이 러닝을 해가지고 자동화시켜서 의심되는 신용카드 거래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문제든 뭔가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기계가 뭔가 분류를 이진으로 하든 다중으로 하든 뭔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분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결국에 새로운 뭔가 랜덤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이 데이터는 대충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즉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사람의 도움 없이 풀 수 있다라는 문제인데요. 앞서 문제들의 특징은 이제 라벨링, 즉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지도학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우편번호 숫자가 뭐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미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 숫자 9일 거야.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양성일 거야. 이러이러한 특징이면 부정거래일 거야 라고 하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그런 많은 데이터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그 분류를 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도학습뿐만 아니라 만약에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여도 즉 비지도학습의 데이터셋이어도 기계가 스스로 러닝을 해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기분의 박스가 이런 식으로 라벨링된 데이터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면 뒤에 있는 페이지는 이런 라벨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셋에서 패턴을 인식을 하고 뭔가 시밀러리티를 기계가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정답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확률적으로 혹은 유사한 시밀러리티나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지도학습이나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비지도학습 모두 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기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연구 주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연구 주제가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제가 앞서 보여드린 샘플 어떤 문제 유형이든
유사하거나 속하게 된다면 기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비디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주차별 올려드리는 비디오를 공부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점점점 스스로 구체화시키시고 실시간 수업 때 저의 피드백과 또 실시간 수업 때 지난 주차 동안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공부하시고 느낀 점, 또 연구 주제에서 또 기존 대가들이 쓴 논문들을 차분히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으시면서 요약하시고 발표하시면서 연결성, 그리고 저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차별 차분히 내공을 키우신다면 여러분의 연구 주제는 더욱더 구체화가 되고 나중에 논문 퍼블리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의 문제 유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뭔가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뭔가의 예측을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가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사항을 바탕으로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요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의 목적 함수가 구체화가 된다면 이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빅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요 모델이 어떤 특정 데이터에서만 성능을 내지 않고 다양한 모든 데이터에서 성능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일반화에 초점을 두시면 결국에 최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주어질 수 있는 데이터 셋이 뭔가 전혀 뭔가 라벨링이라던가 패턴의 힌트가 없고 지금 앞서 보이는 페이지처럼 뭔가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 혹은 고객 데이터, 많은 웹 트래픽 이런 식으로 정말 빅데이터만 어떤 산업체라던가 학교라던가 인스티튜트에서 크롤링을 하거나 직접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또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도 뭔가 핵심, 요약, 주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국에 아티클 혹은 블로그 글의 주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또 풀어볼 수가 있고요. 뭔가 고객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면 이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비슷한 취향의 고객들을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겠죠. 뭔가 유사도가 비슷한 고객들을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뭐 산업체에서는 뭔가 유사한 취향을 가진 고객들에게는 뭔가 유사한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뭐 책이든 영화든 뭔가 그 산업체 회사에서 팔고자 하는 아이템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고 또 유사한 고객들에게는 유사한 마케팅 글이라던가 마케팅 그 광고를 생성을 시켜서 뭔가 그룹별로 혹은 개인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웹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웹 트래픽에는 정상 혹은 비정상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비정상적인 뭔가 어택이라던가 시큐리티의 문제를 야기할 만한 웹사이트들은 접근을 해서 디텍션을 하고 뭔가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결과 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시큐리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연구 주제까지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연구 주제를 고민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연구 각각의 주제가 앞서 제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지도학습 쪽의 문제인지 비지도학습 쪽의 또 문제인지를 비디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최대한 스스로 고민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흔적을 여러분만의 뭔가 노션 페이지라던가 혹은 종이 노트를 만드셔도 좋고 차분히 충분히 고민하시고 흔적하시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고민을 흔적을 남기실 때는 가능하면 풀고자 하는 문제,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분류를 하기 위한 문제인지, 뭔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회계 쪽의 문제인지,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연구 주제의 데이터 셋이 라벨링이 있다고 가정하시는 지도학습 문제일지, 라벨링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비지도학습 쪽의 문제인지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뭔가 머신러닝을 좀 깊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실 거고, 혹은 이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비디오는 뭔가 복습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그 상황에 있으시든 간에 결국에는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 어떤 알고리즘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제일 적합할까, 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각 사용하실 데이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해결돼야 될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뭔가 엑셀 파일로 주어져 있든 메모장으로 주어져 있든, 혹은 뭔가 서버에 있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면 직접 한번 그 파일을 열어보시고, 예를 들면 확장자가 뭐 CSV 혹은 TXT 이런 파일들을 직접 열어보시고, 이 데이터는 행이 얼마나 되고 컬럼들은 얼마나 돼서 이게 컬럼들이 많은 고차원 데이터인지 아니면 저차원 데이터인지, 행은 적어도 1만 줄, 적어도 정말 1000만 줄 이상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뭔가 웹상에서 바로 구할 수 없다면 데이터를 직접 크롤링 하셔야 될 텐데요. 뭔가 크롤링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들을 고려할 것이고, 또 각각의 사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크롤링을 해서 각각의 특성, 컬럼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성들 중에서 각 주제에서 풀고자 할 때 그 목적 함수의 제일 연관성이 높을 주요 특성들은 무엇인지, 또 이런 특성들을 추가적으로 뽑기 위해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지, 이런 부분을 주차별로 비디오를 보시면서 복습 및 활용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 해결 과정이고, 문제 해결 과정 중에 IT 용어의 전문 용어로 이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는 크게 이제 뭔가 분해를 하고, 뭔가 분해한 요소에서도 패턴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 요소, 알갱이, 꼭 필요한 요소를 추상화시키는 과정이 쭉 일관성 있게 끌어나가줘야 되고요. 이런 1, 2, 3단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으로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고려해서 목적 함수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애매모호하거나 뭔가 연결성이 바로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실시간 수업 때 역시 같이 고민하고 디스커션하고 저희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좀 애매모호하거나 뭔가 충분히 스스로 여러분 문제에 있어서 그 목적 함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를 쪼개고, 또 문제에서 쪼갠 파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도 역시 쪼개서 어떻게 연관시킬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쪼갠 부분에서도 뭔가 패턴이 있는지 반복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정말 풀고자 하는 알갱이가 일관성 있게 끌어나가져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처음 해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클릭해서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랑 연결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이 페이지에서 스스로 많이 읽으시고
노션 사이트라던가 개인적으로 만드신 노션 사이트라던가 혹은 개인적으로 저희 수업을 연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노트에 충분히 글로 한번 먼저 작성해 보시고 그림으로도 그려보신다면 스스로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 주제를 확장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론상으로 머신러닝과 이 머신러닝을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에 적용을 해보는 이론상에서의 단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적 함수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를 저희가 가시화를 시켜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스템에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코딩하기 위한 뭔가 로컬 컴퓨터 환경에서의 환경,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콜앱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콜앱에서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환경에 이제 세팅이 되면 실질적으로 명령어를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명령어로 표현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결국에 가시화를 시켜야 될 텐데요.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 자료 구조라던가 혹은 기본 알고리즘 컨셉, 그리고 뭔가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플러스 저희는 또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베스트 라이브러리, 이런 파트를 좀 알아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environment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크게 로컬 컴퓨터에서 파이썬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환경과 이런 아이들 환경을 바로 클릭해서 접속해서 에디팅 환경에서 코딩하는 방법 이외에도 뭔가 CMD로 윈도우상에서 콘솔 화면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피터 환경이 있고요. 저희가 서버로 구글 서버에 있는 콜앱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름이라던가 혹은 기타 방법들이 많은데 저희는 콜앱에서 코딩을 하고 요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코드는 GitHub에다가 사본 저장을 해서 매번 올려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CMD 환경은 윈도우즈에서 보면 화면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시작 버튼이 있고 시작 버튼 바로 오른쪽에 보면 뭔가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CMD라고 치시고 이런 명령 프롬프트 환경에서 뭔가 파이썬을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를 콘다 인스톨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이썬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 조금 올드됐고 무겁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이 부분에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필요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이제 주피터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에서는 주피터 환경을 쓰기 위해서 또 세팅할 수 있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통합적인 에디팅 환경인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깔고 그 아나콘다를 통해서 이제 주피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만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희는 로컬 주피터 환경에서 역시 사용을 하진 않고 콜앱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나 콜앱이나 사실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쓰든 서버에서 쓴다 요 차이 말고는 거의 노트북이라고 하는
뭔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인터프리팅 랭귀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즉 뭔가 명령어를 원하는 유닛만큼 코딩을 하고 바로바로 그 명령어의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인터프리팅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주피터라던가 뭐 콜앱에서 쓸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 기존의 연구자분들께서 충분하게 그리고 거의 완성본으로 작성해 놓은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클론, 즉 복사를 해와 가지고 그대로 빨리빨리 돌려볼 수 있고, 이런 코드를 본인의 이런 로컬 컴퓨터에 내 컴퓨터에 특정 폴더로 생성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뭔가 충분히 디버깅도 해보고 또 다각도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주피터에 관련해서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피터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환경 인스톨 필요한 파트와 그 다음에 주피터 매뉴얼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따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실 많은 분들은 사실은 많이 익숙할 거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매뉴얼로 충분히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이그젬플 화면인데요. 주피터에서 접속을 하면 이런 주피터 로고가 이제 상단에 뜨게 되고, 이런 언타일디드 3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자기가 원하면 이게 이제 각각의 노트인데 이 파일의 이름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고, 워드 파일처럼 뭔가 상단에 이런 파일, 에디팅, 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워드 파일을 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쉽게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령어마다 바로바로 실행을 하면서 이 명령어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인터프리팅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굉장히 적합하고, 초보자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쓴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CMD 환경에서도 뭔가 git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g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 git을 또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설치 명령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CMD 환경이든 주피터 환경이든 거의 명령어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CMD에서도 해보고 주피터에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다 인스톨 git 했을 때 화면에 동적으로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working done 이러면서 쭉 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캐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주피터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폴더를 내 로컬에 만들고 그 로컬에 다른 서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뭔가 git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클론 복사를 하겠다. 요 서버에 있는 코드를 내 로컬 디렉토리에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명령어에서는 이제 느낌표가 없었을 때 에러가 났죠. 근데 이제 느낌표가 있게 되면은 이제 주피터나 콜앱이나 겉으로는 저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환경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다 리눅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앞에 느낌표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외부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저희 디렉토리에 있는 위치에 복사를 해가지고 환경을 설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git은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버전을 확인하고 싶다면 역시 느낌표 git 한 칸 띄고 슬래시 2개, 바 2개의 버전이라고 하면은 버전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it도 지금 설치를 했지만 나중에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깃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못 드려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융통성 있게 뭔가 연구를 하다가 에러가 나든 뭔가 궁금증이 생기면 항상 구글에 뭐 git 한 칸 띄고 업데이트 이러면 git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git을 업데이트하는 명령어도 당연히 뭔가 CMD 환경인지 주피터 환경인지 콜앱 환경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대부분 유사한 포맷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git 업데이트 뭐 콜앱 git 업데이트 주피터 뭐 git 업데이트 CMD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검색어에 뭔가 구체화돼서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명사를 스스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환경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콜앱과 깃허브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콜앱을 사용을 하시려면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 구글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검색 창에다가 콜앱이라고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Welcome to Core Repository라고 하면서 구글에서 만든 서버 링크가 이제 있는데요. 이 서버 링크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치 주피터 환경에서 노트, 즉 하나의 빈 파일을 만들어서 하듯이 노트를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프리팅 환경이기 때문에 주피터처럼 충분히 명령어와 그다음 명령어의 결과를 테스팅을 해보시고 뭔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실습의 결과는 뭔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매번 스스로 공부한 흔적이든 아니면은 본 수업을 통해서 뭐 주차별 혹은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꼭 콜앱에서 전체 코드를 다 직접 타이핑해서 실습도 해보시고 그 사본을 깃허브에 저장하세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깃허브에다가 매번 사본을 저장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특정 주차에는 뭔가 깃허브의 링크를 제출하세요. 이러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차별로 스스로 적극적으로도 제가 시키지 않은 파트도 뭐 기초적인 예제든 아니면 의미가 있는 파트든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이 해본 흔적들이 막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인적인 피드백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앱과 깃허브를 실질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를 링크를 해서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뭔가 노트, 즉 빈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 코딩을 해보면 이제 이런 환경이 되는데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뭐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새 파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이제 파일명을 예를 들면 챕터 1 뭐 가로 열고 아일리스 가로 닫고 닷 그 다음에 파이썬 확장자명을 IPYNB라고 이제 자동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타이핑도 하고 저장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주차별로 구체적으로 정말 접속을 해서 이제 실습을 해 볼 텐데요. 그 실습을 하기 전에 큰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명령어들을 단위로 묶여져 있고 요것에 대한 효과가 즉 결과가 바로 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깃허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github.com에 역시 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깃허브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는 이제 많은 레파지토리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ML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콜앱에서 실습한 IPYNB를 매번 이렇게 사본 저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콜앱에서 이 파일을 만들면 사본 저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깃허브에 주차별 제가 저장하라고 할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는 저희 수업 제출용인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레파지토리를 추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파지토리는 이제 다른 말로는 뭐 디렉토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l 뭐 언더바 self라고 하시면서 따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머신러닝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짚어봤고, 또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본인의 연구 주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뭔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쪼개서 분해를 하고, 이 분해한 각각의 파트에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보고 그 각각의 분해한 요소에서 내가 풀고자 하는 목적 함수,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목적에서 핵심 요소, 알갱이가 일관성 있게 있는지 체킹을 하시면서 이런 분해, 그 다음에 패턴, 추상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이런 알고리즘을 스스로 노트라던가 아니면 노션 사이트에 기록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코딩하기 전에 쭉 스스로 뭔가 슈도 코드 작성해 보듯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글로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분해, 뭔가 패턴, 추상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IT 전문 용어로 컴퓨팅 사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 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시화를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다각도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콜앱과 그 다음에 콜앱에서 의미 있는 코드 단위로 GitHub에 사본을 저장해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본인을 위해서 관리를 하시고 제가 요청하면 주차별 열심히 해왔다는 근거로 성실도 반영을 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prerequisite 전제 요소 실습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실습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베스트 라이브러리들을 좀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던가 또 기존의 선수 과목으로 들으셨던 교과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특정 페이지가 조금 생소하거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맞춤형으로 그 페이지에서는 비디오를 멈추시고 충분히 스스로 플립트 러닝을 해주신다면 연구 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우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이썬 라이브러리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